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지훈이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교실 맨 뒷자리, 구석에 자리한 책상은 마치 그를 위해 존재하는 듯 했죠.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것이 지훈이의 일상이었으니까요. 비 내리는 창문에 비친 그의 얼굴은 말이 없었습니다. 눈가에 멍이 들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어요. 어제 화장실에서 있었던 일의 흔적이었습니다. 야, 쓰레기통. 누군가 던진 종이 뭉치가 지훈이의 머리를 맞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웃음소리가 교실에 퍼졌어요. 지훈이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반응하면 더 심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와도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으니까요. 점심시간 지훈이는 항상 그랬듯이 급식을 받아 혼자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죠. 투명인간 같았어요. 밥을 먹으며 지훈이는 문득 학교 정문 앞에 항상 서 계시는 경비 아저씨를 떠올렸어요. 박노인이라고 모두가 부르는 그 아저씨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묵묵히 학생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아무에게도 말을 걸지 않고 그저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죠. 지훈이는 급식을 대충 먹고 화장실로 향했어요. 화장실은 잠시나마 숨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그 공간은 안전하지 않았죠. 3명의 학생이 들어오며 지훈이를 발견했어요. 여기 있었네. 너 돈 좀 있냐? 지훈이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어제 용돈 받는 거 봤어.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없어요. 어제 다 썼어요. 한 학생이 지훈이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너 진짜 맞아야 정신 차리냐? 순간 화장실 문이 열렸고 다른 학생이 들어왔어요. 지훈이를 괴롭히던 학생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지훈이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공허한 눈동자가 그를 쳐다보고 있었죠. 교실로 돌아가는 길, 지훈이는 문득 학교 정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박노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계셨어요. 무표정한 얼굴로 학교를 바라보고 계셨죠. 지훈이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교실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루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학교 시간 지훈이는 가방을 메고 터벅터벅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가는 길도 지훈이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었죠. 오늘도 누군가가 그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걸었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별일 없이 집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방 문을 닫고 침대에 누운 지훈이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일상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하니 숨이 막혔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지훈이의 마음속에는 점점 어둠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수요일 아침, 지훈이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무언가 다른 결심을 한 날이었어요. 더 이상 견디기 힘들었기 때문이죠. 학교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날 거라는 생각 때문인지도 모르겠네요. 학교에 도착한 지훈이는 평소와 달리 정문에서 멈춰 서지 않았어요. 늘 그 자리에 계시던 박노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아직 일찍이라 출근하지 않으셨나 봐요. 지훈이는 그대로 학교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고요했고 아직 학생들이 많이 오지 않은 시간이었죠. 지훈이는 자신의 교실로 가는 대신 계단을 통해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위층으로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마지막 계단을 지나 옥상 문 앞에 섰을 때 잠시 망설였죠. 하지만 곧 문을 밀고 옥상으로 나갔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지훈이의 교복은 순식간에 젖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옥상에서 바라본 풍경은 평화롭게 느껴졌어요. 학교 주변의 건물들, 멀리 보이는 산, 그리고 회색빛 하늘. 지훈이는 천천히 옥상 가장자리로 걸어갔습니다. 난간에 손을 얹은 채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여기서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날까? 더 이상 괴롭힘도 외로움도 아무것도 느끼지 않아도 될까? 지훈이의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천천히 난간을 넘어 가장자리에 섰어요. 한 발만 내디디면 끝날 일이었죠. 지훈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별로 행복한 기억은 없었습니다. 그저 참고 견딘 시간들 뿐이었죠. 생각해보면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준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도 항상 바쁘셨고 학교에서는 그저 투명 인간이었으니까요. 지훈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나겠구나 생각했을 때였어요. 거기서 뭐하니?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지훈이는 몸을 굳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박노인이 서 계셨어요. 언제 옥상에 올라오셨는지 지훈이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박노인은 평소와 같은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이 조금 달랐어요. 걱정스러움이 묻어나는 듯 했죠. 아, 아저씨. 지훈이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박노인은 천천히 지훈이에게 다가왔어요. 비가 오는데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위험하잖아. 박노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평소에 듣던 목소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요. 지훈이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가장자리에 서 있던 발에 힘이 풀렸고 뒤로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오늘은 일찍 와서 학교 주변을 돌아보고 있었어. 마침 옥상 문이 열려 있길래. 박노인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훈이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갑자기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죠. 지훈이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많이 힘들었구나. 단순한 말 한마디였지만 지훈이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누군가가 자신의 아픔을 알아주기를 바랐던가요. 지훈이는 박노인을 향해 달려갔어요. 그리고 아저씨의 품에 안겼습니다. 따뜻했어요. 비에 젖은 몸이었지만 박노인의 품은 따뜻했습니다. 살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요. 지훈이는 흐느끼며 말했어요. 박노인은 아무 말 없이 지훈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저 등을 토닥이며 지훈이가 울 수 있게 해주었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지훈이의 울음이 조금 잦아들었을 때 박노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산 가져왔어. 같이 내려가자. 간단한 말이었지만 지훈이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어요. 박노인은 지훈이의 어깨를 감싸며 옥상 문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계단을 내려갔어요. 지훈이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오늘 하려던 일은 실패했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지훈이는 평소보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어제의 일이 꿈만 같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부끄러움도 느껴졌죠. 박노인에게 자신의 가장 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이 창피하게 느껴졌습니다. 정문 앞에서 지훈이는 잠시 망설였어요. 박노인과 마주치면 뭐라고 해야 할지 막막했죠. 하지만 정문에는 박노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경비원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지훈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학교 건물로 향했습니다. 아마 오늘은 쉬는 날인가 보다 생각했죠. 교실에 들어선 지훈이는 평소처럼 구석자리로 향했어요. 다른 학생들은 여전히 그를 무시했습니다. 어제의 일이 있었어도 학교 생활은 달라지지 않았죠. 수업이 시작되고
지훈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박노인의 따뜻한 품이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안겼던가요? 오전 수업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지훈이는 늘 그랬듯이 혼자 급식을 받아 구석 자리로 향했어요. 그런데 교실 문 앞에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노인이었어요. 아저씨는 지훈이를 발견하고는 손짓했죠. 잠깐 나올 수 있니? 지훈이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복도로 나갔습니다. 박노인은 도시락 2개를 들고 있었어요. 같이 밥이나 먹자. 이 한마디에 지훈이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였죠. 박노인은 지훈이를 경비실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아늑하게 느껴졌어요. 앉아라. 내가 아침에 좀 준비해 왔어. 박노인이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간단한 반찬이었지만 정성이 느껴졌어요. 지훈이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많이 먹어라. 너 좀 말랐더라. 박노인의 말에 지훈이는 천천히 젓가락을 들었어요. 첫 입을 떼는 순간 울컥하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얼마 만에 따뜻한 밥이었을까요? 급식도 따뜻했지만 이건 달랐어요. 누군가의 마음이 담긴 음식이었으니까요. 맛있어요. 지훈이의 작은 목소리에 박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미소였다니 지훈이는 이것이 처음이었어요. 내일도 같이 먹자. 간단한 말이었지만 지훈이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내일이라는 말은 오늘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나머지 식사를 조용히 마쳤습니다. 말이 없어도 편안했죠. 식사를 마친 후 지훈이는 박노인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 나도 혼자 먹는 것보다 누구랑 같이 먹는 게 좋아. 박노인의 말에 지훈이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미소였지만 오랜만에 진심 어린 표정이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지훈이는 점심시간이 되면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박노인은 항상 도시락을 준비해 두었죠. 때로는 단순한 김밥이었고 때로는 볶음밥이었어요. 하지만 항상 맛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지훈이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저 학교에서 친구가 없어요. 어느 날 지훈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다. 어떻게요? 매일 너를 보니까 혼자 다니는 것도 때로는 괴롭힘 당하는 것도. 지훈이는 놀랐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니요. 그것도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알고 있었다니. 지훈이는 눈물을 참으며 밥을 먹었어요. 괜찮아. 넌 혼자가 아니야. 박노인의 말에 지훈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저씨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지훈이는 이 순간 처음으로 자신이 정말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생겼다는 사실이 너무나 위로가 되었죠. 그날 이후로 지훈이의 얼굴에는 조금씩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학교에서는 외로웠지만 점심시간만큼은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어요. 박노인과의 대화는 지훈이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었지만 지훈이의 마음에는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죠. 2달이 지났습니다. 지훈이에게 경비실에서의 점심시간은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던 대화도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죠. 박노인은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훈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존재였어요. 그것만으로도 지훈이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아저씨, 오늘 국어 시간에 발표를 했어요.
지훈이가 도시락을 먹으며 말했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박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땠어? 떨렸지만 선생님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지훈이의 목소리에는 작은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박노인은 지훈이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어요. 잘했다. 용기를 내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니까. 이런 작은 대화가 지훈이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일상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지훈이는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한 어느 날, 박노인은 평소보다 조용해 보였습니다. 지훈이는 이제 아저씨의 작은 변화도 느낄 수 있을 만큼 가까워졌죠. 아저씨, 무슨 일 있으세요? 지훈이의 질문에 박노인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이 내 아들 생일이다. 지훈이는 놀랐습니다. 아저씨에게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거든요. 축하드려요. 몇 살이에요? 박노인의 눈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25이 됐을 거야. 만약 살아있다면. 지훈이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박노인은 천천히 지갑을 꺼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교복을 입은 소년의 사진이었어요. 민호라고. 너랑 비슷한 나이였을 때 찍은 사진이야. 지훈이는 조심스레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밝게 웃고 있는 소년의 모습이 보였어요. 박노인과 닮은 눈매였죠. 무슨 일이? 말을 꺼내기가 조심스러웠지만 지훈이는 알고 싶었습니다. 박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민호도 학교에서 많이 힘들었어. 너처럼 괴롭힘을 당했지. 나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다. 박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이는 그대로 듣고만 있었어요. 어느 날, 민호가 자기 방에서 모든 게 끝나 있었어. 말을 마친 박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마도 오랜 시간 동안 꾹 참아온 눈물이었을 거예요. 지훈이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옥상에서 자신을 발견한 박노인의 마음이 어땠을지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경비원이 되셨군요. 지훈이의 말에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내 아들처럼 되지 않게 하고 싶었어.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이해가 오갔어요. 지훈이는 처음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을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저도 그날 옥상에서 정말 끝내려고 했어요. 지훈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노인은 지훈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알아. 그래서 더 고마워. 내가 그날 다시 내려온 것이. 지훈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단순한 경비원과 학생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특별한 사이가 되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지훈이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가끔은 다른 학생들과 대화도 나누려고 노력했어요.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벽은 쉽게 허물어지지 않았죠. 하지만 지훈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박노인과 나누는 대화에서 용기를 얻었으니까요. 아저씨, 오늘 체육 시간에 축구를 했는데 한 골을 넣었어요. 정말 대단하네. 어떻게 넣었어? 골키퍼가 방심한 틈을 타서 슛을 날렸어요. 운이 좋았죠. 운도 실력이야. 자신감을 가져. 이런 작은 대화 하나하나가 지훈이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지훈이는 조금씩 강해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점심을 먹고 교실로 돌아가던 지훈이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박노인은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라 자신에게 두 번째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그 생각에 지훈이의 가슴은 따뜻해졌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는 어느 날 지훈이는 경비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유난히 가벼웠습니다. 오늘은 박노인과 함께 점심을 먹기 시작한 지 정확히 100일이 되는 날이었어요. 지훈이는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용돈을 모아 구입한 털장갑이었죠. 추운 겨울 항상 밖에서 근무하는 아저씨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거든요. 경비실 문을 열자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노인은 평소처럼 도시락을 펼쳐놓고 지훈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김치찌개와 몇 가지 반찬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따뜻한 국물 요리가 많아졌죠. 추운데 잘 왔다. 박노인의 인사에 지훈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어색한 침묵도 사라졌고 대화도 편안해졌습니다. 지훈이는 조심스레 주머니에서 작은 선물 상자를 꺼냈어요. 아저씨, 이거. 박노인은 놀란 표정으로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니? 오늘이 우리가 처음 같이 밥 먹은 지 100일이에요. 그래서 지훈이의 말에 박노인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감동한 것 같았어요. 조심스레 상자를 열자 검은색 털장갑이 나왔습니다. 단순한 디자인이었지만 따뜻해 보였죠.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아저씨 손이 항상 차가워서. 박노인은 잠시 장갑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끼워봤습니다. 딱 맞는 사이즈였어요. 고맙다. 정말 필요했는데. 간단한 말이었지만 지훈이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저씨의 눈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평소처럼 식사를 시작했어요. 오늘따라 김치찌개의 맛이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저씨, 지훈이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오늘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내고 싶었습니다. 응, 아저씨가 내 두 번째 아빠 같아요. 순간 경비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박노인의 젓가락이 멈췄어요. 지훈이는 자신의 말이 부담스러웠을까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박노인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볼 수 있었어요. 나도 내가 내 두 번째 아들 같구나. 간단한 고백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순간이었으니까요. 지훈이는 가슴속에서 따뜻한 감정이 번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것이 연결이라는 감정일까요? 누군가와 깊은 유대감을 느끼는 것. 지훈이에게는 처음인 경험이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건 민호에게 내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거야. 박노인이 조용히 말했어요.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아들의 아픔을 보지 못했어. 그래서 더 고맙다. 내가 내게 두 번째 기회를 준 것 같아서. 지훈이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두 사람 사이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했어요. 아저씨 덕분에 살고 싶어졌어요. 지훈이의 고백에 박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치유의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상처 입은 영혼들이 서로를 보듬으며 조금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훈이의 일상은 더욱 밝아졌습니다. 학교에서 여전히 외롭긴 했지만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었어요. 박노인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무표정했던 얼굴에 이제는 자주 미소가 번졌죠. 학생들에게 가끔 말을 걸기도 했고
교직원들과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지훈이는 수업 시간에 자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선생님도 놀랐고 반 아이들도 놀랐어요. 평소에는 존재감 없던 아이가 갑자기 자신감 있게 발표를 하다니요. 발표가 끝나고 몇몇 아이들이 지훈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너 발표 잘하네. 간단한 말이었지만 지훈이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인정해준 순간이었으니까요. 지훈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지훈이는 이 일을 박노인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건 특별한 날을 위한 특별한 도시락이다. 박노인이 평소보다 더 푸짐한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지훈이의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했어요. 지훈이는 감동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성취를 축하해주는 것, 이건 역시 처음 경험하는 감정이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지훈이와 박노인은 서로에게 더 깊은 의미를 가진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단순한 위로를 넘어 서로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관계로 발전했어요. 지훈이는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박노인은 오랫동안 가슴에 담아두었던 아픔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었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교정의 나무들이 새싹을 틔우기 시작했고 바람도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지훈이는 달라진 자신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몇몇 친구들과 어색하지만 대화도 나누게 됐죠. 이 모든 변화는 박노인 덕분이었습니다. 아저씨와 함께하는 시간은 지훈이에게 삶의 의미를 되찾아 주었어요. 그러나 모든 변화가 항상 순조롭게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훈이가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나오는 길이었어요. 복도에서 익숙한 얼굴들과 마주쳤습니다. 지훈이를 괴롭히던 3명의 학생이었죠. 지훈이는 본능적으로 몸이 굳었습니다. 달라진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지만 과거의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오랜만이네, 지훈아. 첫 번째 학생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아무 말 없이 지나가려 했지만 두 번째 학생이 그의 앞을 막아섰어요. 요즘 잘 지내는 것 같더라. 우리가 보고 싶지 않았어? 지훈이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박노인과 나눈 대화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비켜주세요. 지나가야 해요. 지훈이의 단호한 목소리에 학생들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전의 지훈이라면 고개를 숙인 채 움츠러들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곧 3번째 학생이 지훈이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어요. 뭐야? 요즘 기가 세졌네. 지훈이는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지훈이는 박노인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아저씨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당당하게 맞섰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비켜주지 않으면 선생님께 이야기할 거예요. 지훈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학생들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어요. 예전과 다른 지훈이의 모습에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뭐, 선생님한테 이를 거야? 너 진짜. 첫 번째 학생이 주먹을 움켜쥐려는 순간 복도 끝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거기 뭐 하는 거니? 영어 선생님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서둘러 자세를 바로 했어요. 지훈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위기는 일단 넘겼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죠. 괜찮니, 지훈아? 선생님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지훈이는 잠시 고민했어요. 예전에는 그저 네, 괜찮아요라고 대답했을 테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사실 괜찮지 않아요. 이 학생들이 저를 계속 괴롭혀요.
지훈이의 고백에 선생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게. 상담실로 가자. 지훈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선생님을 따라갔습니다. 상담실에서 지훈이는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말을 이어갈수록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진지하게 지훈이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용기를 내줘서 고마워, 지훈아.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어. 내가 담임 선생님과 상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게.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부탁했어요. 부모님께도 알려주세요. 제가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지훈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그날 오후 지훈이는 박노인에게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아저씨는 지훈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정말 용기를 냈구나. 자랑스럽다. 지훈이는 박노인의 말에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저씨의 인정은 그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으니까요. 제가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박노인 아저씨처럼 당당하게 맞서고 싶어요. 박노인은 지훈이의 말에 깊이 감동한 듯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박노인의 질문에 지훈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교감 선생님께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저씨의 말씀이라면 더 진지하게 들어주실 것 같아요. 박노인은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다음 날 박노인은 교감 선생님을 찾아가 지훈이의 상황을 조심스레 설명했어요. 오랫동안 학교에서 일해온 박노인의 말은 무게가 있었습니다. 교감 선생님은 진지하게 이야기를 들었고 적절한 조치를 약속했어요. 이틀 후 지훈이를 괴롭히던 학생들이 교무실로 불려갔습니다. 학교 폭력위원회가 열렸고 지훈이의 부모님도 참석했어요. 지훈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때로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이야기를 마쳤어요. 가해 학생들은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결국 모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학교는 가해 학생들에게 적절한 처벌을 내렸고 지훈이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약속했어요. 지훈이의 부모님은 아들의 상황을 몰랐던 것에 깊이 반성했고 앞으로 더 관심을 갖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박노인은 지훈이의 든든한 지원자였어요. 말없이 옆에서 지켜봐 주는 것만으로도 지훈이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학교 폭력위원회가 끝나고 지훈이는 박노인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고마워요, 아저씨. 박노인은 지훈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필요 없었어요.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학교 폭력 사건 이후 지훈이의 학교 생활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괴롭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예전만큼 심각하지는 않았어요. 무엇보다 지훈이 자신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지 않았고 교실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몇몇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지훈이에게 다가왔고 점심시간에 함께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에게 여전히 가장 소중한 시간은 박노인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이제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만날 수는 없었지만 일주일에 몇 번은 꼭 경비실에 들러 박노인과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일과가 끝난 후에도 종종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시간이 흘러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고 어느덧 졸업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지훈이는 놀랍게도 학업 성적이 크게 향상되어 졸업식에서 상을 받게 되었어요. 박노인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아저씨는 그 어느 때보다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다, 지훈아.
내가 이렇게 성장할 줄 알았어. 박노인의 말에 지훈이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박노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지훈이는 졸업식 날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노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드디어 졸업식 날이 왔습니다. 체육관은 학생들과 학부모들로 가득 찼어요. 지훈이는 긴장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으로 박노인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도 경비 업무 때문에 체육관에 들어오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축사가 끝나고 상장 수여식이 시작됐어요. 지훈이의 이름이 호명되었고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학업 우수상을 받는 순간 문득 체육관 뒤쪽에서 박노인이 조용히 서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저씨는 멀리서 지훈이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상을 받고 자리로 돌아가려던 지훈이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께 다가가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마이크 좀 써도 될까요? 교장 선생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훈이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말해야 할 것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이지훈입니다. 체육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의아한 표정으로 지훈이를 바라봤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상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사람 덕분입니다.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1년 전 저는 이 학교 옥상에서 뛰어내리려고 했습니다. 매일 학교 폭력에 시달렸고 친구 하나 없이 완전히 혼자였어요.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체육관에 놀란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학부모들과 교사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훈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계속했어요. 그날 한 분이 저를 발견하셨습니다. 우리 학교 경비 아저씨셨어요. 박노인 아저씨. 지훈이는 체육관 뒤쪽을 바라봤습니다. 박노인은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아저씨는 저를 구해주셨어요. 그리고 매일 점심시간마다 함께 밥을 먹으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저에게 처음으로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이셨어요. 지훈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아저씨는 자신의 아들을 학교 폭력으로 잃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 같은 학생들을 지켜주고 싶으셨대요. 저는 아저씨 덕분에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공부할 이유도 찾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법도 배웠어요. 체육관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지훈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박노인 아저씨는 저의 진짜 은인이었고 진짜 가족이 되어주셨어요. 지훈이는 박노인을 향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체육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박노인을 향했습니다. 아저씨의 얼굴에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아저씨.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모두 아저씨 덕분입니다. 지훈이의 말이 끝나자 체육관에서는 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학생들이 시작했지만 곧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교장 선생님도 교사들도 학부모들도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박노인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박노인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고 여러 교사들이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지훈이는 단상에서 내려와 박노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저씨를 꼭 안았어요. 깜짝 놀라셨죠? 정말 감사드려요, 아저씨. 박노인은 지훈이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고맙다, 지훈아. 내가 내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주었으니까. 그날 졸업식은 모두에게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졸업식을 넘어 진정한 감사와 사랑이 오갔던 시간이었으니까요. 지훈이의 부모님도 박노인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자신들이 알지 못했던 아들의 아픔을 보듬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지훈이는 그날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학생들에게도 희망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터널 속에 있더라도 언젠가는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박노인 같은 조용한 영웅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도 알리고 싶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봄날, 교문 앞에 한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가방을 든 모습이었어요. 지훈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심리 상담사가 된 그는 자신이 다녔던 모교로 돌아왔습니다. 느긋한 발걸음으로 교정을 걸으며 추억에 잠겼어요.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훈이에게 이 학교는 인생의 전환점이 된 곳이었어요. 가장 어두웠던 시간도, 가장 빛나는 순간도 모두 이곳에서 경험했으니까요. 지훈이는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학교의 상담 교사로 일하게 되었어요. 아, 이지훈 선생님이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예전의 교감 선생님은 아니었지만 같은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지훈이는 정중하게 인사드렸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잘 부탁드립니다. 교감 선생님은 지훈이를 학교 곳곳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달라진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대로였습니다. 특히 복도 끝에 위치한 상담실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이제 이곳이 지훈이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학교 졸업생이라고 들었습니다. 더구나 그런 특별한 사연이 있으셨다니. 교감 선생님의 말에 지훈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졸업식 날 이야기는 이 학교의 전설처럼 남아 있었나 봅니다. 네, 그래서 더 이 학교에 오고 싶었습니다. 저처럼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지훈이의 진심 어린 말에 교감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후 지훈이는 잠시 혼자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교정을 거닐며 옛 추억을 떠올렸어요. 자연스럽게 발걸음은 학교 정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익숙한 모습을 발견했어요. 많이 늙으셨지만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학생들을 바라보고 계신 박노인이었습니다. 지훈이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종종 찾아뵈었지만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훈이는 천천히 박노인에게 다가갔어요. 아저씨는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지훈이가 가까이 다가가자 눈을 크게 뜨셨어요. 지훈이, 내가 맞구나? 박노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지훈이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저씨. 오늘부터 이 학교 상담 교사로 일하게 됐습니다. 박노인의 얼굴에 자랑스러움이 번졌습니다. 주름이 더 깊어진 얼굴이었지만 지훈이를 바라보는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정말 자랑스럽다, 지훈아. 아니, 이제는 지훈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지훈이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들고 있던 도시락을 내밀었어요. 오늘은 제가 준비했어요. 점심시간에 같이 먹어요. 이번엔 제가 대접할게요. 박노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훈이 역시 마음이 복잡했어요. 예전에 자신을 구해주신 은인과 이제는 같은 공간에서 일하게 된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점심시간 두 사람은 예전처럼 경비실에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지훈이는 대학 생활과 심리 상담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했어요.
박노인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지훈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전과 같은 모습이었죠. 아저씨 덕분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아저씨가 그때 절 발견하지 않으셨다면. 지훈이의 말에 박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스스로 일어선 거야. 나는 그저 옆에 있었을 뿐이야. 지훈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저씨는 제게 살아갈 이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다른 아이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요. 박노인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동이 묻어났어요. 오후 지훈이는 첫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이 조심스레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자신이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요. 지훈이는 따뜻한 미소로 학생을 맞이했습니다. 안녕. 편하게 앉아도 돼. 학생은 어색하게 의자에 앉았어요. 말없이 손만 꼼지락거렸습니다. 지훈이는 서두르지 않고 기다렸어요. 누구보다 이 순간의 어색함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선생님, 저 학교가 너무 힘들어요. 학생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어요. 학생의 이야기는 지훈이의 과거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외로움, 소외감, 괴롭힘. 지훈이는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어요. 힘들구나.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지훈이의 진심 어린 말에 학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아픔을 인정해 준 것 같았나 봐요. 지훈이는 학생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물었어요. 혹시 오늘 점심 먹었니? 학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훈이는 자신의 서랍에서 작은 과자를 꺼내 건넸어요. 배고프면 공부도 안 되지. 내일은 같이 점심 먹을래? 내가 맛있는 거 준비할게. 학생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훈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박노인이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제 지훈이가 이 아이에게 작은 희망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상담이 끝난 후 지훈이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교정에는 학생들이 활기차게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문 앞에는 여전히 박노인이 서 계셨죠. 지훈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삶은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작은 관심과 사랑은 그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어요. 박노인이 지훈이에게 그랬던 것처럼 지훈이는 이제 다른 아이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방과 후 지훈이는 경비실로 향했어요. 박노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지훈이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아저씨, 저 첫 상담 끝났어요. 내일도 그 아이랑 점심 먹기로 했어요. 박노인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인연은 이제 새로운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지훈이는 이제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시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은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물드는 교정을 바라보며 지훈이와 박노인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더 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힘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훈이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질 테니까요. 작은 관심과 사랑이 만들어내는 기적의 이야기가